언박싱 해야지. 어우, 하나도 안 보이네. 아휴. 저기 언박싱 좀 부탁해요. 안녕하세요, 손가락 모델러 가핑거입니다. 오늘도 새로운 킷을 소개해드리는 영상으로 준비해보았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킷은 RSM 스튜디오에서 나온 RSM 유니콘입니다. 제일 첫 장면에서 CN 스틸러로 등장하신 RSM 사장님께서 킷을 보내주셨고, 그 외 다른 광고비는 일체 받지 않았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상자 안에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킷을 열면 가장 먼저 애칭 파츠가 있고요. 그 다음에 SH 스튜디오에 트레이드마크가 들어있네요. 이것은 데칼입니다. 데림 데칼에서 나온 MG 유니콘 데칼이 들어있습니다. 매뉴얼은 이따가 다시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뭘까요? 같이 들어있는 선물인 것 같은데, 핸드폰을 이렇게 닦으니까 진짜 깨끗하게 닦이네요. 기가 막히네. 이번엔 가장 중요한 레진 부품입니다. 이게 세 가지 색깔로 캐스팅돼서 들어있는데요. 부품이 상당히 작네요. 그럼 이제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둘째 딸 선물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애칭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 작품에서 애칭을 엄청 중요하게 생각하고 만드신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볼게요. 애칭이 두께가 얇습니다. 그리고 되게 플렉시블하고요. 이렇게 이곳에 보시면 파란색 표시가 되어 있네요. 이 파란색 같은 경우 제가 보니까 약간 음각으로 표현이 된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도 워싱을 이용해서 도색을 해주면 퀄리티가 상당히 좋아질 것 같습니다. 두께도 괜찮고, 일단 써봐야 알겠지만 퀄리티는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이런 애칭 같은 경우는 고온 사포를 한 번씩 갈아주고 도색을 하시면 좀 더 깔끔한 도색이 됩니다. 이런 부분 보시면 정말 퀄리티가 장난 아니네요. 제가 쓰는 애칭 프라이머가 있는데 잠깐 여기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가이아노츠의 멀티 프라이머고요. 이건 핀셔츠에서 나온 멀티 프라이머입니다. 둘 다 퀄리티는 상당히 좋습니다. 이것은 둘 다 원액을 쓰는 제품들이고요. 애칭 같은 경우는 도색을 해도 잘 까지게 되는데, 이런 멀티 프라이머를 쓰시면은 까지는 걸 좀 방지해 줄 수 있는 제품입니다. 구겨지지 않게 조심히 넣어서 다시 보관을 해주겠습니다. 이번엔 매뉴얼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장르는 한국의 원형사이신 디어헌터님이 만드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와, 조립도가 반다이의 버금가게 만든 것 같습니다. 예전에 만들었던 대물백식 매뉴얼과 비교할 수가 없네요. 매뉴얼이 정말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한국말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국내 원형사님이 만드신 거고, RSM 스튜디오에서 제작을 해서 그런가 봐요. 우리 국내 모델러님께 상당히 좋은 기회가 되는 킷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레진 파츠가 나와 있고, 인젝션 파츠까지 설명이 자세히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애칭 파츠도 설명되어 있고요. 인젝션 파츠를 커팅하는 부분까지 자세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와, 심지어 애칭 접는 방법까지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네요. 이렇게까지 설명서가 자세히 되어 있는 거는 반다이나 타미야, 그 외에는 본 적이 없는데, 퀄리티가 상당한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원형사분들 정말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화이트는 원톤으로 깔끔하게 도색하셨고요. 데칼 같은 경우는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작은 데칼들로 엄청 깔끔하게 표현하셨습니다. 이렇게 따로 레진 파츠를 찍어서 사진도 넣어주셨네요. 매뉴얼을 신경을 정말 많이 써서 만드신 게 느껴집니다. 종이 재질도 뽀송뽀송하니 정말 좋네요. 데칼 같은 경우는 데림 데칼 제품입니다. 저도 데림 데칼을 자주 이용하는데 퀄리티가 좋은 편입니다. 제가 이 킷을 만든다면 데림 데칼과 제가 쓰는 사제 데칼, 쿠션 데칼을 적절하게 혼용해서 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레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킷의 검수 같은 경우는 부품이 너무 작아서 아마 쉽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도 한번 오픈해서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투명 레진입니다. 이 부분은 사이코 프레임인데 이 부분인 것 같네요. 와, 디테일이 엄청나네요. 기가 막히네. 일단 서페이스를 뿌리게 되면 투명도를 활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투명 레진 같은 경우는 서페이스를 뿌리지 않고 다듬기로 작업을 하는데요. 그래서 레진 자체의 퀄리티가 좋아야 합니다. 근데 이 정도면 정말 좋은 것 같네요. 이런 부분들을 모두 손으로 개조하셨더니 대단하십니다. 다음 부품 보겠습니다. 이게 부품이 정말 작아서 저 같은 경우도 솔직히 모두 검수하기가 너무 힘들 것 같네요. 그래도 해야만 하는 작업이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빠르게 검수하는 팁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부품이 많을 경우에는 비교적 큰 부품들 중에 또 쌍으로 2개씩 4개씩 있는 것들을 이렇게 나열을 먼저 해주고요. 그리고 하나씩 있는 부품들을 이런 식으로 따로 빼줍니다. 그래서 2개씩 있는 것들을 먼저 체크해주면 그래도 조금은 쉽게 검수를 하실 수 있으십니다. 자세히 부품들을 보니까 몰드들도 다 살아있고 되게 깔끔합니다. 요즘 제가 손이 좀 많이 갈라졌는데요. 그 이유가 지금 구프 플라이트
왕발 사포질을 진행 중이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모형인의 손이란 항상 거칠고 아프고 찢어집니다. 다시 돌아와서 이런 것도 보시면 퀄리티가 아주 좋습니다. 패널 라인이 약하게 파여있는 부분들은 서펠을 뿌려준 다음에 이렇게 0.15mm 패널 라인으로 한번 파주겠습니다. 이번엔 검정색 레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색깔 구분은 검정색이 프레임 부품이고요, 투명은 사이코 프레임, 나머지 레진은 외장 부품입니다. 이렇게 색을 따로따로 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 이렇게 구분도 해주니까 모델러 입장에서는 엄청 편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품도 보이시나요? 이런 심한 디테일도 이렇게 표현하는데 어마무시합니다. 지금 제가 잠깐 보기에 좀 짝이 안 맞는 부분들이 몇 군데 있는데 한번 본격적으로 검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조립도를 보고 부위별로 파츠를 좀 구분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다른 파츠인데 전체 파츠 한 60에서 70% 정도 되는 것 같네요. 부품 검수를 해보니까 조금 누락이 있었습니다. 이쪽을 보시면 여기 파츠가 이렇게 두 개 있어야 되는데 같은 쪽 파츠가 3개 있고 하나가 잘못 들어있네요. 그리고 이 파츠 같은 경우는 아예 좀 누락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RSM 스튜디오 레진몰에서 AS를 받으면 되니까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부품 검수까지 모두 끝났습니다. 헤드, 숄더, 팔, 스쿼트, 가슴, 다리까지 이렇게 부품별로 지퍼백에 담아서 보관을 해주고요. 제가 이 킷을 실제로 언제 작업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내년에 기회가 된다면 꼭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좋은 킷을 제공해주신 RSM 스튜디오와 이런 멋진 킷을 만들어주신 원형사이신 디언터님께 감사하고요. 특히 자부심이 느껴지는 건 여기 코리아라고 써있다는 거. 그럼 마지막으로 장례 사진을 보시면서 작업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구프 플라이트의 하체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핑거였습니다. If you are interested in RSM Unicorn among overseas subscribers, you guys can purchase it Taobao. The link will leave an address in the fixed comment. Thank you. This is Gafinger. 아빠도 나했어? 붙여주세요. 뽀로로 밴드야? 와. 고맙습니다. 아빠 내가 이렇게 늦게 치면 돼. 고마워. 디테일하네. 짠. 하나, 둘, 셋. 헤디.